신기해요. 항상 들을 때마다 난 되게 신기해요.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솔직히 가장 특별한 케이스는 그 여자인 줄 알았던 그 친구인데 그냥 hello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그 온전한 가상사회 플랫폼이 지배하지 않는.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민우 작가님 모셨는데요. 본인 소개 잠깐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고요. 가상현실에서 다양한 그 시민활동이나 단체 활동들을 하고 있는 송민우라고 합니다. 카메라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만으로 20살이고 우리 나이로 22살인데 21살에 이 책이 나온 거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나이고? 언제부터 이런 책을 생각하고 기획하셨던 거예요? 제가 초고를 작성을 시작했던 때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가상현실을 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느낀 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고,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책 쓰는 게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좀 미루다가 그러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원고를 다시 사실상 새로 쓰면서 지금의 책이 완성이 되었죠. 2019년만 하더라도 그 메타버스 이런 단어가 아주 막 핫 키워드는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매력을 느꼈고 어떤 부분이 나를 그 안으로 계속 더 들어가게 했는지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원래 중학생 때부터 인터넷 문화에 상당히 깊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들, 인터넷이라는 게 탄생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웹사이트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어떤 문화적 조류를 형성하였는가 공부라기보다는 조사를 했었는데, 기존의 인터넷은 그 인터넷의 발달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뭔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더 퇴화한 형태를 보였는데, 가상현실의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익명성을 토대로 한 가상 매체를 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감정적 교류,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보았고, 또 그러한 생각들이 축적돼서 3학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사회에 해야겠다, 우리 인터넷이 이런 쪽으로 발전해야 맞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책을 써보자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보다 제가 더 편한 거지. 예, 사실은 저는 카메라를 볼 일이 더 많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좀. 그러면 처음에 접한 그런 가상 현실 세계의 모습? 어떤 것들이었어요? 2018년에 VR을 접한 분들은요, 사실 다 저와 다 똑같은 계기를 통해 VR을 접한 건데, 그때 세렌디라는 유튜버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VR에서 방송을 하는 걸로는 국내 최초 분이셨는데, 자기가 가상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종의 브이로그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게 참 뭐랄까, 제가 이전에 인터넷에서 봐왔던 거와는 다르게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그런 영상들이었어요. 자기 친구와 대화를 하고, 다른 외국인들 친구와 완벽하진 않지만 좀 덜 떨어진 영어로 이렇게 막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손짓 발짓 섞어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그래서 그렇게 만난 친구가 외국인이었는데 한국에 놀러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봐왔었습니다. 언어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하시나요? 영어는 항상 사용하고 일본어 좀 합니다. 그럼 거기서 만나면 주로 뭐 어떻게 그냥 말 거는 거예요? 네, 지나가다가? 네, 그냥 hello. 따지고 보면 저희 내가 스타벅스 밑에 가가지고 예. 지나가다가 그냥 헬로 이래면은 좀 다르겠죠? 현실 그쵸. 세계하고 가상 세계? 뭐가 달라요? 현실에서는 그게 어렵죠. 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이상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으면은 나라는 사람은 현실에서는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의 평판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에서는 어차피 모두가 현실의 자신과는 다른 익명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실패를 해도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VR 문화권익위원회 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상현실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창작자입니다. 조금이나마 디자인이나 개발 등을 배워서 내가 상상하는 무언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 영세하다 보니까, 다들 영리 목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작권이 잘 보호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 라이선스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저작권 위반 사례를 신고를 받아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우리가 보고를 해드리기도 하고. 다음 스텝은 뭔가요? 이 권익위원회의 다음 스텝? 일본에서 저희와 똑같은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버추얼 라이트라고 한 단체인데 그 이사장이 저한테 제가 단체를 만드니까 그걸로 국제 협력을 하자. 국제 메타버스 협의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법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일정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총회를 했고 다음 주에 모여가지고 서류 작성을 하는데 법인 업무들을 할 것 같습니다. 가상에서도 누군가를 만나고 이러잖아요. 네네. 만나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로서. 네네네, 있습니다. 가끔 만났는데 실제는 남자였으면 있습니다. 내가 만났는데 네. 여잔 줄 알고. 네.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교류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가상에서도 느껴지고 말이 통하고 이러면서 VR을 사용하면은 네. 예전에는 조금 덜 했다 하더라도 최근에는 진짜 예를 들어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시력이 1.0인 사람은 1m 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현실인지 가상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VR의 화질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 아바타나 캐릭터들을 보면 약간 동물스러운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이러면 사실 실제 모습은 아닌 그쵸. 사람들을 보잖아요. 약간 가면을 쓴 모습 같은 거를 보기도 하고 그 대화가 예를 들면 가치가 비슷하거나 좋아하는 게 비슷하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호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외모를 제외하고는 현실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보신 케이스도 있으세요? 저는 일상적입니다. 제가 이제 현실에서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만난 사람들 중에 현실에서 만나서 만난 사람들보다 가상현실에서 알게 되어서 현실에서 만난 케이스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계속 상상을 해야 되니까 신기해요. 항상 들을 때마다 난 되게 신기해요.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특별한 케이스를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솔직히 가장 특별한 케이스는 그 여자인 줄 알았던 그 친구인데 이런 뭔가 지금 이렇게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약간 테라스가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가상에 예, 거기 있길래 말을 걸었는데 그 친구가 마이크를 안 썼습니다. 캐릭터는 여자이고 네. 그리고 VR이 있으니까 이제 손짓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펜이 있습니다. VR에서 3D로 공간에 쓸 수 있는 그 펜으로 그 친구는 펜으로 쓰고 저는 말로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원래 그 친구 성별을 안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일주일 정도 계속 그냥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일주일 뒤에 갑자기 나 마이크 샀어 하면서 마이크를 켜서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냥 뭔가 더 별의별 일을 많이 겪으니까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보니까 공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운동하는 커뮤니티 같은 공간도 있고 또 진지하게 토론을 하거나 이런 데도 있는 것 같고 막 춤추는 공간도 있는 것 같고 노래 듣는 공간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공간들을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만든 그 도서관도 좋아하고요. 제가 만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월드로 만든 게 있습니다. 맞아. 그것도 참 좋아하고요. 클럽도 갑니다. 클럽도 다니고 바다 같은 것도 가고 근데 저는 조금 조용한 약간 잔잔한 음악이 깔려있는 그런 분위기의 공간들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면 클럽을 가면 내가 그 방에서 혼자 그냥 이거 끼고 혼자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혼자지만 가상현실에서는 혼자가 아니죠. 부모님이 문 열고 지켜보고 있으면 황당해 보이지 않나? 나 혼자 막 이러고 있으면. 그래서 새벽에 했죠. 부모님 얘기를 잠깐 가보죠. 되게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왔을 때. 솔직히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얘가 귀엽고 여기까지 가버렸구나. 그 부모님은 이런 게임하고 또 가상 세계에 빠져 있고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맨날 그 게임 하는 것만 하지 말고 좀 산업에 도움 되는 걸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보기에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보낸다면? 매일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저는 제가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잘 이루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할 것 같네요. 네. 걱정은 혼날 것 같은 느낌. 학기 중이다 이렇게 할 때 루틴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제가 9시 수업을 절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10시 못 반 일어나서? 10시 반 수업을 신청을 하는데 그럼 수업에 지각하지 않을 시간 예를 들자면은 10시 15분에 일어나서 듣거나 10시 15분에 일어났는데 10시 반 수업을 지각하지 않는다? 가상세계로 그것도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옷만 입고 바로 나가는 거죠.
아, 씻는 건 약간 사치긴 해. 예, 맞습니다. 예. 그래도 씻는 게 낫긴 한데 수업을 쭉 듣고 12시에 끝나고 점심 먹고. 예, 그다음에 오후 수업을 듣고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필요한 과제가 있으면 일단 과제를 먼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부터 그냥 새벽 2시든 3시든 5시든 잘 때까지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죠. VR과 관련된. 그게 이제 만드는 활동이 있고 그 안에 참여하는 활동이 있잖아요. 크게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이 비중은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만드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디자이너로서 일종의 프리랜서 활동도 뭐 소액이었습니다만 하기도 했었고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니까 디자인은 거의 아예 안 하게 되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참여하는 활동들은 그 문화권익위원회의 그 위원장으로서 어디 가서 발언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쪽 행사들에만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노는 것들인데 그건 이제 종강했으니까 이제 방학 때는 좀 노는 활동들도 많이 합니다. 메타버스로 뭐 무슨 가상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일하고 뭐 이런 것도 지금 하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냥 집에서 내가 알아서 일하고 결과물 내면 되지 않을까? 그 연결에 대한 피로도는 여전히 내가 사무실은 가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요? 일은 고맙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일이랑 같이 생각하는 그런 부담을 굳이 직원들에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로 3D 쪽 일을 하니까 3D에서는 사실 3D 디자인된 걸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협업을 위한 메타버스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VR 챗이라는 거로 들어가는 게 좋죠? 이게 참 추천드리기 애매한 것이 네. 거기가 제일 중심인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 문화가 현실의 문화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VR 챗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VR 챗을 알게 돼서 유튜브를 오래 봐왔으니까 그런 문화를 알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VR 챗은 안이 엄청 넓습니다. 월드가 그렇죠. 최근에 10만 개를 넘었거든요. 10만 개. 그 중에 한국어 튜토리얼이라는 월드가 있습니다. 네. 그것 제 지인이 만든 건데 국내에서는 제일 방문자 수가 많은 월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중앙에 그 4m, 6m짜리 막 거대한 거울이 하나 있는데 거울 앞에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상자에 뉴비 박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은 그 좀 몇천 시간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데려가서 이쪽 구경시켜주고 같이 놉니다. 키워주는구나. 예, 맞습니다. 데려다니면서. 예. 사실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 이렇게 관계 맺음이 어려운데 가상으로 들어가면서 그 아바타라고 하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전혀 다른 현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공간에서 나름의 자아를 튜닝한다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네요. 예, 페르소나를 찾았다라는 표현이 사실 저희 쪽에서 많이 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들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주로 나이가 어린, 대부분 경험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들을 가상현실에서 이런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인간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뭐 그것은 제가 최근에 진행한 연구에서도 조금 그런 통계적인 설문조사를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지금의 젊은 세대로서 바라보는 메타버스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조금 추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실의 메타버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가상현실, 가상사회를 만들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융산업, 금융산업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기업으로서 어떤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욕망이 국가의 이 경제 시스템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국제적인 절대적인 권력, 그런 거를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그런 가상현실의 다국적 국가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거기서 화폐를 발행하고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코인을 가상 공간에. 예, 또 그 시장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다 가지고 플러스 거기서 세금도 걷는 겁니다. 수수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세금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만드는 메타버스가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상현실, 가상현실 그 자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상현실로서는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좋아하면서 그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면
진짜 되게 좋은 발견이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긴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긴 하는데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그걸 언제쯤 발견하신 것 같아요? 지난해에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전자과였습니다. 아 맞다. 예, 올해 첫 학기입니다. 전산학부. 아 네네네.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것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든 그 프로세서를 이용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산학부로 전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상현실 세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저 콘텐츠가 대세입니다. VR챗의 월드가 10만 개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다 유저 콘텐츠거든요. 근데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이미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다 있고 유명한 개발자들 다 있고 막 이전에 디자인 산업에선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들, 새로운 기법들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되는 것이 언제쯤일까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에 그때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아마 누군가 새로운 큰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야 그때 새로운 제2의 분기를 맞겠죠. 지금으로서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지는 않고 있어요.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더 발전된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실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그 온전한 가상사회, 플랫폼이 지배하지 않는 누구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 대다수의 사람들의 권리를 억압하지 않을 수 있는 가상현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게 관심사인데 이것만 즐기는 사람들이 사실 좀 대부분이잖아요. 삶의 방식에 또 연결되고 책도 내고 또 대회도 출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힘이 되는 요소 또는 계기, 이유 이런 거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뭔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사실 어떤 사회적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경제적 사회적 조류에 있어서 제가 그거 아닌 것 같다. 좀 더 이런 가상현실을 만들자. 우리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저는 일개 대학생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중에는 뭐 하고 싶으세요? 가상현실의 네트워크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나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들의 서버를 구축한다든지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배포해서 쉽게 말해 렉이 안 걸리게 그 서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가상현실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약간 취업인가요? 아니면 내가 또 사실 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창업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이 시장이 지금 창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취업을 염두에 두되 가능하면 창업도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파지터 뷰에 그 시그니처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올해 이제 22. 송민우의 22살은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하는 그 VR 문화권익위원회가 잘 발달했다는 가정하에 이 대단한 단체를 창립한 22살의 나 그렇게 기억하겠죠. 22살 송민우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모험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저는 올해 새 전공 전산학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그 학과에서 배우는 것 말고도 네트워크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사용되는 혹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려고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조금 안 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뭔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경험이었고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